여러분, 혹시 이유 없이 느껴지는 피로감이나 매일 찾아오는 더부룩한 소화불량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우리가 쉽게 간과하지만 건강의 시작은 바로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부터 기분과 에너지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에너지가 넘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으며 면역력도 탄탄해지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 건강을 위한 필수 식습관과 21일간의 건강관리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 속 유익균을 키우고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전신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과일과 식이섬유, 유산균과 발효식품 등 장을 활기차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비법들을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세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전신 건강의 시작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만이 아니라 신체 면역 시스템을 제어하고 기분과 에너지 수준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장은 신체 면역 세포의 약 70%가 위치하는 곳으로 병원균과 바이러스 등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최전방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부터 심각한 감염까지 예방할 수 있으며 몸 전체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건강이 악화되면 면역력은 약해지고 피로감이 쉽게 쌓입니다. 특히 장 내 환경이 나빠질 경우 대장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혈관으로 스며들 수 있는데 이 독소는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로감과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같은 증상을 초래합니다. 대장은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고 찌꺼기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장 내 유해균이 늘어나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독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독소가 대장 벽을 통해 혈관으로 스며들어 전신에 퍼지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내 독소가 체내에 흡수되지 않도록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만성 피로나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사람들은 대장 독소가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면역 시스템이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하다 보면 몸에 피로가 누적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40대 직장인 김지영 씨의 사례는 장 건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잦은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로 고생하던 중 장 건강이 전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장 건강을 위해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 건강을 챙기니 몸 전체가 좋아지는 느낌이에요라고 말하며 건강한 장이 전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감했습니다.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충분한 섬유질과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은 대장의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는 습관은 장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의 기분과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에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여기서 생성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뇌와 소통하며 감정과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양소 흡수가 원활하지 않게 되며 그로 인해 만성 피로나 면역력 저하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장을 돌보는 작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장이 건강할 때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며 결국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꾸준히 장 건강을 챙기는 것은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대장 내 독소가 혈관으로 스며들면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장은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찌꺼기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대장 내 환경이 나빠지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독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독소는 대장 벽을 통해 혈관으로 스며들어 전신에 퍼질 수 있으며 피로감,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에서 발생한 독소가 혈관으로 들어가면 면역 시스템이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됩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몸 곳곳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독소가 전신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0대 직장인 박민수 씨는 평소 잦은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로 고생하던 중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대장 상태가 좋지 않으며 장내 환경이 악화되어 대장에서 독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이러한 독소가 혈관으로 스며들어 전신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장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장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여 장내 독소가 배출되도록 했습니다. 또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며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체내 독소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변화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몇 주 후 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대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대장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여 체내로 흡수하고 찌꺼기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대장의 주요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 운동이 촉진되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그로 인해 독소가 체외로 잘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이 깨끗하게 유지되면 장내 독소가 혈관으로 스며들어 전신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은 신체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 건강이 좋으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은 체내 면역 세포의 약 70%가 위치하는 곳으로 병원균과 바이러스 등 외부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대장이 건강해야 병원균과 싸우는 면역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감기와 같은 질병은 물론 심각한 감염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 씨의 사례를 통해 대장 건강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 충분한 섬유질과 수분 섭취를 생활화하고 가공식품을 줄여야 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마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은 장내 독소 배출을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 체내 독소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대장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장은 신체의 다양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대장 독소가 전신으로 퍼지지 않도록 대장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전신 건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은 음식물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몸속 다양한 세포와 미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작은 생태계와도 같습니다. 우리 몸의 약 70%에 달하는 면역 세포가 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많은 장내 미생물들이 공생하며 장의 면역 시스템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들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해로운 물질을 차단하고 몸 전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영양소들은 면역 기능뿐만 아니라 뇌와 연결된 신경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감정과 정신 상태까지 영향을 받으며 만성 피로나 우울감, 심지어 불안감까지도 장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대 중반 직장인 정수민 씨는 항상 소화가 불편하고 피로를 쉽게 느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분의 기복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아 장 건강 검사를 받았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정 씨에게 장 건강 회복을 위해 유익한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하고 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권장했습니다. 정수민 씨는 장 건강을 위해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고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발효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요구르트와 함께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고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이러한 식단 변화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정 씨는 전보다 기분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유산균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막기 위해 가공식품을 피하며 자연 상태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로 하루의 권장량만큼 충분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장은 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뇌와 소통하며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데 장 건강이 나빠지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 미생물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수민 씨의 경우처럼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정신 상태도 호전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장과 뇌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을 제2의 뇌라 부르는 이유는 장이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장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에서 중요한 영양소를 추출해 몸속 곳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면역 시스템과 신경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만성적인 피로감과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도 증가하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 건강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바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수민 씨처럼 꾸준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와 정신 건강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을 넘어 우리 몸의 면역력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최근 연구들은 장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은 단순히 소화와 영양소 흡수뿐 아니라 뇌와도 연결되어 감정, 기분, 심리 상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연관성 덕분에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리며 건강한 장 환경이야말로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내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중요한 파트너들입니다.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익한 물질을 생성하여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유지될 때 우리 몸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장내 유해균이 급증하여 체내의 염증을 유발하고 심지어 장을 통해 독소가 혈관으로 스며들어 전신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내 미생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장 건강을 돌보는 일은 더욱 필요해집니다. 현대인의 장 건강 문제 중 하나는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우세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의 과다 섭취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해균이 장 내벽을 공격하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만듭니다. 직장인 박준영 씨는 늘 바쁜 일상 속에서 패스트푸드와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섭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잦은 복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피로감이 증가하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등 전신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박 씨는 장 건강 문제라는 진단을 받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할 수 있는 식단과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박준영 씨는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고 발효식품과 신선한 채소를 주로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직접 공급하는 효과가 있어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의 증식을 돕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을 일상에 포함시키며 장 환경을 점차 개선한 박 씨는 점차 소화 상태가 좋아지고 에너지가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 건강이 회복되자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며 건강한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순히 유산균 제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익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공복에 섭취하면 장 건강을 돕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바나나, 오렌지와 같은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에 유익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장이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뇌와 소통하며 기분과 감정, 심지어 스트레스 수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장이 건강할 때는 기분도 한층 안정됩니다. 따라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장이 소화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하는 섬유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며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설탕이나 고지방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장내 환경이 점차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장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몸속에서 발생하는 염증과 피로, 피부 문제까지 장 건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식습관과 장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몸과 마음 모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감정이나 정신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특히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장 건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과 뇌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기분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에서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은 뇌와 소통하며 기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장 건강을 돌보는 것이 마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정희원 씨는 평소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많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우울할 때면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찾는 습관이 있었고
이러한 식습관이 오히려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결국 병원을 찾은 그녀는 의사로부터 장 건강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장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정희원 씨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 음식과 고지방 음식을 줄이고 장 건강에 좋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발효식품을 챙겨 먹었는데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김치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장 건강을 통해 기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발효식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서 그녀는 점차 피로감이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이 건강할 때는 뇌에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성되며 이는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세로토닌 생성이 감소하여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장에서 약 90%가 생성되기 때문에 장이 건강할수록 우리의 감정 상태가 안정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집니다. 이처럼 장 건강은 감정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장을 돌보는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밝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장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채소 샐러드나 과일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일 중에서도 바나나와 사과는 장내 미생물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장이 건강할 때 우리는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장이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장 건강을 돌보는 일은 곧 마음 건강을 돌보는 일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장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정희원 씨처럼 매일 꾸준히 장을 관리하는 습관이 결국 기분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똥 이식, 정말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의학 기술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대변 이식을 통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심지어 건강까지 회복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의학 용어로 분변 미생물 이식이라고 불리며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하여 환자의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장내에 유익균이 부족하거나 유해균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대변 이식을 통해 장내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신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의 면역력, 신진대사,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균형을 이루면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이 적절히 균형을 이룬 사람은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이 강하며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내 균형이 깨지면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해지며 피로감이나 우울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변 이식은 만성 소화기 질환이나 특정 장내 염증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40대 남성 이호진 씨는 만성 소화불량과 장내 염증으로 고생하던 중 대변 이식을 권유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장내 환경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증상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소화가 원활해지고 만성 피로도 사라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대변 이식이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똥 이식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궁금하다면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생성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몸에 흡수되어 에너지를 제공하며 일부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대변 이식을 통해 건강한 미생물군이 장내에 자리 잡게 되면 그동안 부족했던 유익균이 증가하고 장의 환경도 점차 정상화됩니다. 대변 이식이 현대 의학에서 중요한 치료법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안전성과 효율성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로 인한 장내 유해균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변 이식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항생제 사용으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진 환자에게는 대변 이식이 회복을 돕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미래 신약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심지어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이 단순한 공생체를 넘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려면 먼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변 이식과 같은 치료 방법도 있지만 이를 일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유산균과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챙겨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구르트, 김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 맞춤 신약인 장내 미생물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건강에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장 건강을 위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장내 미생물이야말로 우리 몸속에서 항상 존재하며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내 미생물은 현대의학과 건강관리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소화 과정만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은 단순한 영양소 분해와 흡수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효능은 다양한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내 미생물은 신약 개발의 중요한 가능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장 속에서 먹이사슬처럼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의 건강을 가장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 저하, 염증 반응 증가, 심리적 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장 건강을 넘어서 전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신약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장내 미생물이 특정 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내 미생물이 부족하거나 유해균이 지나치게 많으면 염증성 장 질환, 비만, 당뇨병,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 기반 신약의 개념입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의 유익한 특성을 극대화하여 건강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최근 장내 미생물 치료의 사례 중 하나로 대변 이식을 통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회복한 환자들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대변 이식을 받은 후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증상이 개선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이 단순한 소화 보조제가 아니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맞춤형 신약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속에서 영양소를 분해하고 신체에 필요한 물질을 생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K와 같은 필수 영양소를 합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데 장내 미생물이 이들을 흡수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식이, 습관과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일종으로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의 숫자가 증가해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하여 장내 유익균이 더 잘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늘, 바나나, 양파와 같은 음식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유익균의 증식을 돕는 데 유용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유는 개인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각 개인의 장내 미생물 환경은 고유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상태와 장내 미생물 구성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해균이 과도하게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억제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방하거나 유익균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특정 유익균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장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의 약물 치료가 가지는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존재가 아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미래의 신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 건강을 관리하는 작은 습관이 결국 전신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으며 오늘날의 연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으로 특히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다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들이 우리의 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직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산균이라고도 불리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요거트, 김치, 나토, 된장 등이 있으며 이들 식품은 장내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어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의 장 속에서 유익균의 수를 늘리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내에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벽이 강화되고 몸속에서 불필요한 염증이 줄어들게 되며 건강한 장내 환경이 조성됩니다. 한편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는 조금 다르게 장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합니다. 즉, 유익균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라는 뜻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지만 장내 유익균이 이를 섭취하면서 증식하고 활성화됩니다. 마늘, 양파, 바나나,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음식들이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활발하게 자라나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도우미로 볼 수 있으며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미생물 군집을 의미합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내벽에 살면서 소화와 흡수를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지어 우리 몸의 해로운 세균과 싸워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인간의 장에는 약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면 유해균이 우세하게 되어 장내 환경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소화불량,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그리고 심지어 정신건강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한 상태라면 장은 영양소를 잘 흡수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쉽게 비유하자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환경에 직접적으로 유익균을 투입하는 것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이 더 잘 자라도록 돕는 비료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할 때 장내 유익균의 수와 활동성이 극대화되며 이는 장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0대 직장인 이정훈 씨는 평소 잦은 소화불량과 피로에 시달렸지만 이를 단순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장 건강이 나빠지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장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된 그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를 먹으며 유익균을 장에 투입하고 바나나와 같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이 씨는 이전보다 소화가 잘 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던 피로감이 줄어든 것을 체감했습니다. 장 건강을 관리하는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장 건강을 위한 이 세 가지 요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단순한 건강 트렌드가 아닌 필수적인 관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습관을 통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면 전신 건강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장 건강은 전신 건강의 핵심이며 장내의 유익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장에 좋은 식습관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21일 식습관의 법칙입니다. 이는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식습관을 최소한 21일 동안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입니다.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이 변화를 느끼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기적인 접근법을 통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잡고 장 건강을 회복하며 전신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1일 동안 유지할 건강한 식습관의 첫 번째 단계는 충분한 섬유질 섭취입니다. 장내 유익균은 섬유질을 먹이로 삼아 활발히 증식하며 장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섬유질은 다양한 과일, 채소, 통곡물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매일 식단에 포함하기 쉬운 재료들입니다. 아침에는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섭취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에는 다양한 채소를 함께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이 꾸준히 공급되어 장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 줄이기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보존제와 인공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유해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설탕 또한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21일 동안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어보세요. 예를 들어 과일로 단맛을 내거나 가벼운 허브와 올리브 오일로 풍미를 살리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물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배변 활동도 개선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21일간 지속하면 장내 환경이 변화하고 건강한 배변 리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 식습관을 유지할 때 도움이 되는 실천 팁 중 하나는 식사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은 음식과 시간을 기록하며
몸의 변화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 섭취한 음식들이 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록하면 어떤 음식이 나에게 더 잘 맞고 장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에게 맞는 최적의 장 건강 식습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21일 식습관의 법칙을 실천한 한 사례로 30대 직장인 민지훈 씨가 있습니다. 평소 자주 느껴지던 복부 불편감과 소화 문제로 고생하던 그는 21일 동안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2주차에 접어들면서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기분이 생겼습니다. 민 씨는 식단을 꾸준히 기록하며 자신의 식습관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21일 후에는 복부의 가스와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지며 전신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21일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식습관이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장 건강을 개선하고 나아가 면역력과 전신 건강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도 21일 동안 장에 좋은 식습관을 도전해보세요. 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장내 환경이 훨씬 건강해지고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장 건강 관리법 어떻게 보셨나요? 장 건강이 단순한 소화를 넘어서 전신의 면역력과 기분, 에너지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더부룩함이나 이유 없는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활기찬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도 21일간의 장 건강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과일, 식이섬유, 유산균 같은 작은 변화들이 장을 활기차게 바꾸고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장 건강을 위한 이 작은 습관들로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